자, 빛가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5월 4일 5,210원대로 좀 마무리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좀 실망감이 좀 나오셨을 것 같은데, 자, 지금 4월 16일 좀 강한 슈팅이 좀 나왔어요. 8,100원대까지 좀 나와주면서 종가 좀 밀려주었죠. 그러면서 계속적인 눌림이 나와주면서 계속 횡보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기대했던 만큼 피로도 지금 엄청 나실 테고 본전이 오면 뭐 다 던지고 싶으실 텐데, 자, 그 답답한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지루하고 지금 짜증난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내던질 만큼 그런 만만한 자리는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 세력들이 다 털고 나간 그런 자리라면, 완전히 끝난 차트 경우라면 우리가 나왔어야 되는 그런 기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1차적으로 4월 16일 강한 이런 흐름이 좀 나왔던 날을 좀 기준으로 보신다면 지금 4,500원 선 종가를 좀 마무리했는데, 자, 오늘 4월 5일, 5월 4일 이날의 흐름도 결국 이런 4,500원 선대까지 변동성이 분명히 나온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끝에 가서는 결국 말아 올려주면서 5,120원대로 마감을 했죠. 그러면서 좀 4월 16일 같이 좀 강한 이런 거래량이 좀 터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팩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4월 16일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거래량 8,300만 주가 좀 터졌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뭐 7,100만 주 엄청난 거래량들이 폭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만에 무려 1억 5천만 주가 터져 주었다는 건데, 자, 지금 1억 5천만 주라는 어마무시한 물량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4월 16일 밀리는 건 알겠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우리 투매로 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장대 음봉들 계속적으로 연출이 돼야 투매의 흐름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4월 16일 이후로 다시 밀어 올려주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적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자금이 지금 다 빠져나간 그런 끝난 자리라면, 야, 왜 5천원 선 여기만큼은 지금 진작에 박살내고 지하 4천원대까지 좀 처박혀야 되는 그런 정상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제 팩트를 보셨다면 지금 세력들 5천원 선은 정말 목숨 걸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포에 질려 지금 투매할 자리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더 많은 주주님들 이 팩트를 좀 확인하시고 어이없이 지금 자리 바닥에서 물량 뺏기지 않도록 댓글에다가 뭐 투매 금지라고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이 뭉쳐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이 계좌를 지켜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 남기셨다면 우리 냉정하게 팩트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지금 5천원 선을 지금 버티게 해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시원하게 슈팅은 또 안 나와주고 있죠. 자, 지금 이 종목이 가진 엄청난 재료, 그러면서 시장의 통제를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뭐 AI, 데이터 센터, 뭐 광트랜시버 이 라인업이 좀 중요하죠. 자, 이게 뭡니까? 요즘 뭐 AI 뭐 이게 뭐다 뭐 시장이 좀 난리죠. 그 엄청난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려면 기존의 선으로는 지금 택도 없습니다. 뭐 수십 배의 굵은 차세대 통신망 그 핵심 장비 라인업을 지금 빛과전자는 다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특급 호재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공시가 하나 터졌습니다. 뭐 50억 규모의 지금 전환사채 12 발행이 좀 터졌죠. 그런데 자, 이거 자세히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혹시? 지금 전환가 이게 얼마입니까? 1600 지금 92원 정도에 되고 있어요. 자, 이게 뭡니까? 자, 지금 앞으로 1600원짜리 주식들이 시장에 수백만 주가 쏟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유자분들 지금 공포에 질려서 어떻습니까? 매도하고 싶죠? 하지만 팩트 짚어 드릴게요. 자, 이 주식을 바꿀 수 있는 권리는 내년이 아닙니다. 27년 4월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장 쏟아질 뭐 악성 매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력들이 개인들 겁주기 딱 좋은 명분이 바로 이런 시비 발행입니다. 왜냐?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 허다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기가 막힌 타이밍이 또 겹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4월 29일 투자 위험 종목으로 풀렸죠. 그런데 이게 하루 만에 투자 경고 딱지가 붙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 위험 딱지 이거는 뗐지만 경고라는 족쇄를 채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 세력들이 지금 이 경고 딱지가 붙은 바탕에, 죄송합니다. 여기서 무식하게 거래량 이렇게 빵빵 터트리면서 뭐 주가의 상승 만들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거래 정지 딱지 붙고 얘네 스텝 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추가 매수할 신용 융자도 다 막혀버리겠죠? 그러니까 5,780원대 여기 위로 쏴주는 척만 하고 투자 경고 이 눈치를 보면서 지금 쉬쉬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희망은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확신은 안 주고 있어요. 일부러 개인들 지치게 만드는 그런 지독한 구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명심하실 게 뭐 AA 이런 명분 분명히 살아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 하단 얘네들 지켜주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세력들이 뭐 친절하게 여러분들 태워주고 상승 가져가겠습니까? 안 그런 거다는 거죠. 자, 4월 16일 보세요. 지금 한 번에 슈팅 강하게 주고 나서 바로 밀어버리잖아요. 그러고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주가 상승 만들어요. 지금 비카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롤러코스터 장들이 연속적으로 지금 반복돼 주면서 개인들 계속적으로 털어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요,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다시 한번 5,500원 선을 넘어주면서 다시 5,780원대 이 6,000원 선을 회복하는 움직임을 가져갈 때 우리가 여기를 진짜 거래량들이 이렇게 터져주면서 안착을 좀 보여주는지 아니면 그냥 물량만 살짝 넘기는 척하면서 이런 식으로 윗꼬리 달면서 다시 밀어버리는지 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우리 5,000원 선 여기를 좀 위협해 주면서 진짜로 4,790원 더 이 21선 보이시죠? 여기까지 깨버리면요 개인들 투매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투매를 계속적으로 부르면서 하락 추세가 연장이 되는지 아니면 깨주는 척만 했다가 다시 밀어 올리는지 우리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장중에 순식간에 결정이 되거든요. 급등주 같은 경우는 호가 몇 개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수익률 엄청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업 하시느냐 뭐 바쁘시고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친 이탈과 회복 속도 우리 장중에 계속적으로 감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잠깐 눈 돌린 사이에서도 우리 3분 사이에서도 정말 천국과 지옥에 오가는 게 바로 주식이라는 겁니다. 자, 보고 싶어도 놓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좀 잡아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장중의 흐름 계속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자, 우리 5,500원대, 이 6,000원 선 상단에 대해서 올라왔을 때, 우리 대량 거래가 좀 터져주면서 진짜 안착을 좀 보이는지, 이 21선을 깨버리면서 아니면 깨는 척을 하면서 다시 밀어 올리는지, 자, 혼자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위에 제 개인 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 010-3472-4485 여기로 빛과 라고 남겨주시면 되신다는 겁니다. 장중 신호 이런 안전장치를 우리 걸어두면서 제가 이런 신호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휴대폰으로 문자 하나 드릴 거예요. 매수해라, 매도하라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나더라도 우리 상승 나왔을 때 욕심이 나더라도 그때만큼 좀 매도하시면서 우리 추가적인 시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상승을 가져갈 때 우리 다시 비중 높일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보다 수익 좀 극대화해서 가져갈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5,000원 선 여기 깨지는 순간 대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한번 비중 줄이고 나서요. 시세에 다시 바뀌는 거 확인이 된다면 다시 한번 비중 실어 가지고 수익이 나왔을 때 그때 우리 타점 잡아갈 겁니다. 자, 지금처럼요. 결국 상승을 줬다가 한번 이렇게 강하게 좀 밀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물리신다면요. 사실 많은 분들 선택지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당장 여러분들이 뭘 사거나 뭐 팔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번호 하나 저장해 주시고요. 그냥 박 선생이라고 이렇게 저장 하나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신호 받을 준비라도 좀 해 두시라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연락하라는 말씀도 절대 안 드립니다. 그냥 혼자 기준 잡다가 매일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상단과 이 하단에 대한 기준 하나 정도는 좀 받아두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많은 분들 비가전자 이 가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래서
기업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제가 다른 종목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수익 만들어 왔고, 우리 이탈이 나왔을 때 우리 소중한 계좌를 지킬 수 있었는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린다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자, 모두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기와 단기가 성격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누구이면서 실제로 얼마나 거래량을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그러면서 명분이라는 재료가 지금 주가의 흐름에 좀 영향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먼저 보시면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을 좀 보시면 하나오션인데, 먼저 문자 보내드렸던 내용을 좀 볼까요? 보시면 제가 1월 5일 날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시가가 뭐 11만 4,900원이었는데 제가 11만 8천원에 좀 잡아드리면서 목표가 14만 5천원대까지 잡으셔라, 그러면서 기간 매집 포착했고요. 정배열에 대한 전환 초입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시면 지금 이날 1월 5일 날 월요일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시가가 11만 4,900원이었는데 저는 11만 8천원대까지 좀 잡으러라 막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왜 그 자리였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시장에서는요, 조선 테마로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질은 좀 달랐다는 거죠. 지금 미국 MRO 이런 사업들이 크게 나왔는데, 배를 만드는 산업에서 유지와 오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매출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체질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수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돈의 구조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북미양 함정에 대한 수출까지 지금 이슈가 붙으면서 그날 산업 전체에 대한 파이가 굉장히 커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상한 게 있죠. 깨질 자리인데 안 깨지고 있습니다. 1월 5일 날 계속적으로 지금 깨질 것 같은데도 안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기간 수급이 먼저 들어왔고요. 전날 금요일 장 마감할 때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으면서 아랫꼬리가 좀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닥권에서부터 수급이 쭉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시초창에 호가창에 대한 매수 대기세가 좀 쌓이면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단기선들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고 정배열의 확산 초입까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들이 중심은요, 결과적으로 개인이 아닙니다. 주체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 생기면 눌림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눌림에서 조정으로 안 받고 비중을 오히려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다 라고 봤고, 그런 다음 장면이 좀 명확합니다.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좀 나와주면서 추세가 좀 빠르게 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점을 분명하게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종목을 좀 보시면 GST거든요. GST.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기회를 잡는 것보다도 사실 대응이 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어떻게 문자를 좀 드렸냐면요, 제가 긴급이라고 좀 띄웠어요. 그래서 GST 현 구간에 대해서 전량 매도를 하셔라. 그래서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시면서 이격 과열 및 매도 수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 시장에서는요, 엔비디아 이런 열풍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AI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뜨거웠는데, 그리고 그 핵심적인 키워드 안에서 GST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액체 냉각, 그런데 좀 많이 좀 착각하시는 게, 이런 재료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근데 우리가 좀 재료가 좋으면요, 가격이 먼저 빠르게 과열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던 거 언제였습니까? 바로 1월 6일이었다는 거죠. 1월 6일날 이렇게 좀 잡아드리면서 좀 호가창에 장시작부터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개인들이 한 번 더 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하지만 주체는 정반대로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기대가 최고초일 때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캔들도 보시면 영망치로 끝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다시 받겠다, 뭐 그렇게 욕심을 부릴 자리가 더 이상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자리였을 때 빨리 챙겨야 되는 자리였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계좌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좌를 키우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우리가 크게 버는 게 아니라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이런 부분 중요하다라고
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을 좀 보시면 ABL 바이오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솔직히 구조가 좀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먼저 문자부터 보여드리면, 자, 1월 23일 제가 ABL 바이오 18만 8천 원 부근에서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24만 5천 원대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가 좀 임박했고요. 좀 슈팅 임박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1월 23일 날 보시면 어땠어요? 지금 매물대 아래에서 생명선 아래에서 좀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죠. 생명선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개인들이 떨 때 오히려 저는 기회로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 뭐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금 BBB라고 하는 뇌혈관 장벽 투과 기술에 사활을 좀 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이중항체 플랫폼이 그 해답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좀 나오기 전에 산업적 신뢰가 먼저 형성이 되면서 차트에 먼저 찍혔던 겁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자, 보시면 전날 좀 밀렸어요. 분명히 밀렸지만 우리가 급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소화가 좀 길게 나왔었는데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 받쳐주고 있다는 흐름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눌리면서 물량을 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2일 영망치로 좀 마감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상승 리듬이 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승을 좀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좀 계속 이런 상승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흐름들이요.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만들어낸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체에 대한 매집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뉴스가 아니라 구조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잡아드렸던 타점들 같은 경우를 좀 봤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물론 우리가 큰 기대값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안전한 기회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모였을 때 계좌를 넓히는데 가장 빠른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함들이 결과적으로 운이 아니라 기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잖아요.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번호로 나 구독했어 라고 구독 인증 정도 부탁을 드리면 제가 추가적인 타점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욕심내지 마시고요. 기준만 지키면 기회라는 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지금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비과전자 이 수익성에 대해서 정말 간절함이 많이 좀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좀 이런 간절한 만큼 좀 여러분들이 수익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비과전자에 대해서 좀 묵직묵직한 이야기를 좀 드린다면 자, 지금 기존 무선통신 뭐 관가 입자망 이런 사업들을 넘어서 지금 AI 이런 데이터 세트에 들어가는 800G라는 뭐 1.6T 뭐 이건 초고속 광 트랜시버스 라인업들을 갖춘 게 뭐다? 빛과전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AI 투자, 뭐 거대한 글로벌 자본들이 움직이고 있고 이 종목 역시 차트가 확실히 찍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조건 우리가 좋게 봐서는 안 되는 게 기업 가치 측면에서도 우리 리스크가 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죠. 시비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가 결과적으로 전환 시점이 27년이에요. 그래서 아직 좀 많이 멀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주식 수가 늘어난다면 결국 내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부담들은요, 팩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직 이익을 못 내는 적자 리스크까지도 좀 달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뭐 투자 경고 이런 딱지가 붙은 거래 부담도 좀 갖고 있죠. 그래서 큰 그림에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단기적인 타점 가져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재료, 이런 단기 리스크가 공존하는 만큼 장중 신호로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박 선생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